사내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오늘도 고생하였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것이지요. 지아비에 대한 존중은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여인에게는 사내는 정말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오셨사옵니까? 춘향이의 은밀기방의 안주인 춘향이옵니다. 오늘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 사내를 떠나게 만드는 여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사옵니다. 흔히들 여인의 마음은 갈대 같다 고들 하옵니다. 여인의 시시때때로 바뀌는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한 것인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사옵니다. 여인은 사내에 비해 복잡한 동물이고 다소 복잡한 여인의 마음을 선비님들께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꽤 있으셨을지도 모르옵니다. 소녀도 여인이오나 가끔은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꽤 있기도 하옵니다. 하오나 사내들이 중년이 되고 여인 경험이 쌓일수록 젊었을 때는 복잡해 보였던 여인이란 생물도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고 단순하고 거기서 거기란 걸 알게 되옵니다. 그리고 선비님들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중년 선비님들의 매력인 여유란 것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선비님들께서 여인을 다루는 것 또한 훨씬 능숙해졌을 것이옵니다. 하여 여인들이 경험 많고 능숙한 연상 선비님들께 매력을 주로 느끼는 것이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내는 단순하다란 말도 있사옵니다. 하오나 방금 말했듯 여인이 복잡하다는 말도 꼭 100% 맞는 말은 아니듯 사내가 단순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100%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내들이 20대까지는 솔직히 좀 단순한 것 같기는 하옵니다. 20대의 사내들은 생물학적으로 성욕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싶은 여인을 위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하고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도 너무 뻔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인 눈에는 사내의 속이 훤히 보이는 건 사실이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사내들의 저런 모습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옵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건강한 사내라고 생각하며 매력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하오나 30에서 40대 이후 사내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옵니다. 이 나이 이후에 선비님들께선 여러 경험들을 통해 이 세상에는 여인 말고도 즐길 거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며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생기기 마련이옵니다. 이건 비밀이온데 중년 사내를 처음 만나보는 여인들은 사실 상당히 당황하옵니다. 20대 때의 사내는 나를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했었는데 이 선비님은 나를 그냥 싫으면 됐소 식으로 대하시네?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별로인가? 분명 그동안 여인들은 사내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순한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중년 선비님들의 속은 모르겠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여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내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존중하고 서로 맞춰나가려는 현명한 여인. 이런 여인들은 대개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이 화목한 경우가 많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여전히 20대의 사내가 자신에게 퍼줬던 것에 잘못 버릇이 들어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부정하며 과거의 잘못된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는 여인들이옵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자기가 공주 대접받을 줄 착각하고 있는 여인이란 것이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여인처럼 사내들을 질리게 만들어 떠나게 만드는 여인들의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녀와 함께 알아가 볼 것이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값을 받겠사옵니다. 구독 한 냥에 좋아요 두 냥을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사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부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이혼할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선비님들께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여인을 잘 구분해야 할 것이옵니다. 물론 여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최대한 본인들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겠사오나 그래도 선비님들께서 현명한 여인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선 잘 알아둘 필요가 있사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소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관아에서 이혼 소송 사유로 많이 접수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옵니다. 첫째는 사내를 돈 벌어다 주는 상평통보 저장고로 보는 여인이옵니다. 결국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돈과 관련되어 있사옵니다. 단순히 사내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사내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의 대부분은 사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것을 여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대할 때라고 하옵니다. 사내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오늘도 고생하였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 나쁜 습관이 든 여인의 경우 사내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왜 월급이 쥐꼬리만 하오? 옆집 누구 남편은 얼마를 번다던데 식으로 말하며 비교를 하는 것이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 사내들은 여인에 대한 오만정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며 마음이 아주 급격히 식는 경우가 많다고 하옵니다. 이건 단순히 사내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여인의 마음속에 사내에 대한 존경은 없고 사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꼭 본인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사온데 사내가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마당극만 보다가 잠깐 여인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며 지아비를 험담하고 아이들 성적 비교하며 한탄하면서 정작 밥은 차려주지 않거나 대충 차리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옵니다. 특히 사내들에게 있어 아침밥은 단순히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사옵니다. 아침밥은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오라는 아내의 사랑 표현이자 남편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이옵니다. 하온데 이런 식으로 사내에 대한 존중은 없고 책임만을 강조하는 여인에게는 사내는 정말 실망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두 번째는 구속하는 여인이옵니다. 많은 결혼한 사내들이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어째 결혼 전이 더 행복한 것 같소. 결혼 전에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친구랑 가끔 술도 먹는 등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일이 끝나곤 무조건 집에 바로 들어와야 하고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진 것 같소. 그렇사옵니다. 물론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하기 전처럼 허구한 날 술 먹고 이러면 안 되겠사오나 사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참석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갑자기 친구랑 탁주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구속이 심한 여인의 경우 이런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정말 가끔 허락했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혹시 술자리에서 딴 년이랑 히덕거리는 건 아닐까 계집들을 끼고 노는 건 아닐까 식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심지어 30분에 한 번씩 기별을 보내 어딘지 물어보며 집에 빨리 들어오라는 식의 압박을 주는 여인들도 있사옵니다. 사내에게도 사내만의 인간관계가 있사옵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 맞겠지만 그렇다고 가족 이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구속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순간 사내는 엄청난 답답함과 함께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후회를 느끼게 되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다고 사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실 것이옵니다. 현명한 여인이라면 사내를 풀어줄 땐 풀어줌으로써 숨통을 틔우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거부하는 여인이옵니다. 관계 거부는 이제 관아에서도 주요 이혼 사유로 인정해 줄 만큼 공식적으로 중대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았사옵니다. 사내에게 있어 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한 성욕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들었사옵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아직 사내로서 매력이 있구나 하는 스스로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자존심도 살고 또 아내와 내적 교감도 일어난다고 들었사옵니다. 사실 언어적 애정 표현이 서투른 사내에게 있어 관계 맺는 것은 사내 나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아내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옵니다. 하온데 만약 아내가 특히 아이를 출산한 시점 이후부터 지금 안 그래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하자는 소리가 나옵니까? 서방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식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사내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사내는 이후에 성욕이 생기더라도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아내에게 애초에 관계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내가 오랜만에 하자고 하여도 오히려 사내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사옵니다. 슬프게도 이 모습은 권태기 부부들이 되어가는 아주 전형적이고 흔한 모습이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관계를 무조건 맺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오나 적어도 사내에게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없는 상태로 오래 굳어진 부부는 나중에 바람이 날 확률이 높사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큰 여인이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상처의 정도가 너무 커 그것이 극단적인 행동이나 태도 등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외로움이 지나치게 많거나 피해의식이 있거나 남성 편력이 있거나 의부증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본 선비님들은 아시겠사오나 위에 예시를 든 특성들을 딱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여인은 잘 없사옵니다. 보통은 외로움이 지나치게 많은 여인이 사내를 과하게 의심하고 추궁하다 보면 크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딴 사내를 만난 뒤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어 바람을 피우는 것이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기 마련이옵니다. 이런 여인들은 사내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있을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럼에도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인 이상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도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오나 오랜 시간 가진 노력을 기울여도 개선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쳇바퀴만 돌거나 심하면 악화되거나 한다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는 휴식과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가정이란 공간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혼을 결심할 만큼의 큰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사실이 소녀는 충분히 이해가 되옵니다. 오늘 소녀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결국 혼례를 치를 때 사내나 여인이나 상대의 책임감과 생활력, 그리고 집안 환경 등 다양한 부분을 고루 살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듯 하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럼 오늘도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시어 감사드리옵고 다음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나이다. 살펴가시옵소서.